네,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근원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운동 기록을 활용한 맨몸 운동 수업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체육교육을 이끌어가는 프론티어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맨몸 운동 수업만큼은 제가 오랜 시간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기도 했고 이제 고민하고 실천해온 분야라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에 앞서서 주의 환기 겸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Ice on my wrist, I'm the nice guy.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W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players get moving with the bass low. Got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신체활동 공모전, 이제 중랑구청에서 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영상인데요. 네, 저는 중학교에서 12년째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보신 것처럼 철봉을 매우 좋아합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자면 맨몸 운동을 좋아하고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맨몸 운동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던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맨몸 운동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학교가 정상화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교육과정 속에 맨몸 운동 수업을 꾸준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스포츠 교육학 전공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파견을 다녀왔고 지난 학기에 복직해서 다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맨몸 운동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동미세라는 프로그램에 철봉 동호인으로 출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데프콘님과 이제 솔로지오 이시안님과 함께 철봉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평소에 어디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철봉에는 벌써 7년째 열심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처음 이 강의 주제 제목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 영역,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영역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영역은 이제 구기 종목이나 스포츠 중심의 수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주목을 덜 받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학교에서 운동 영역을 이제 팝스 측정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그 측정 결과를 그냥 수행평가에 바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뭐 셔틀런 개수에 따라 수행평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악력이나 뭐 50m 달리기 기록으로 바로 수행평가에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 영역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수업은 점점 교육적 의미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재미없죠. 이제 재미보다는 힘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더 강할 겁니다. 이제 오늘 셔틀런 측정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교실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이 들려오는 건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운동 영역은 확실히 수업하기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운동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본질인 이제 움직임의 학습에 충실하고자 체육과의 역량도 이제 조금 더 새롭게 재정립되었는데요.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 체육과는 움직임 수행 역량, 그다음에 건강 관리 역량,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움직임 학습을 통해서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체육 수업의 핵심 목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건도 경표여,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와 같은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운동, 스포츠, 표현이라는 신체 활동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단지 운동의 비중이 커졌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제 운동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가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건강 영역이나 운동 영역에 여러 가지의 이제 신체 활동 예시가 있는데 왜 저는 맨몸 운동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근력 운동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팝스 측정, 이제 특히 악력 검사, 이런 근력 검사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힘이 약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지 이제 체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제 비교나 세대 간 비교 모두 우리 학생들의 근력이나 근지구력 운동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이 매우 낮은데요. 여기 밑줄 그어졌듯이 미국이 51.1%인 거에 반해 우리나라의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은 이제 청소년 실천율이 2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이 국제적 비교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비교해도 옛날 1980년대 체력장이 있던 시절, 이제 입시에 반영되기도 했죠. 그때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청소년의 체력을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청소년의 체격은 커졌는데 근력과 근지구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구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근력 근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 맨몸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수업 콘텐츠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맨몸 운동을 수업으로 정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쿨하기 때문입니다. 예, 멋있기 때문입니다. 쿨하고 멋있고 해보고 싶은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기구 없이 오로지 체중, 중력만으로 수행하는 맨몸 운동을 이제 외국에서는 칼리스테닉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 그다음에 힘을 의미하는 스테노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제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맨몸 운동은 단순히 힘만 쓰는 운동이 아니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지향하는 운동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플란체라는 동작이고요. 머슬업, 프론트 레버, 사이드 레버, 가로 본능이라고도 하죠. 네, 이런 동작들은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동기를 자극하죠. 학생들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 눈이 반짝거리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이제 가정용 철봉이나 문틀 철봉 설치한 집도 많고 동네 산책로나 공원에 철봉 하나쯤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봉이 없어도 되고요. 맨몸 운동은 말 그대로 몸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수업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스스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저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즘 학생들 공부나 이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북목, 이제 라운드 숄더, 척추 측만증 같은 이제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철봉에 축 처져서 이렇게 축 처져서 늘어져 매달리기만 하는 것도 데드행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관절을 피고 자세 교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맨몸 운동은 이제 몸 전체 전반적인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신체 전반의 근육을 키워서 바른 자세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백워드 설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수업이나 무슨 내용, 수업 내용이나 활동을 뭐 할지 구상하고 그 뒤에 평가를 맞추는 방식에 익숙한데요. 하지만 이 백워드 설계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단원, 이제 그 영역의 핵심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이제 개인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에 기반한 평가 과제를 먼저 설계한 후 그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수업 활동을 역으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맨몸 운동 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참고해서 제가 설정한 이제 맨몸 운동 수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글씨로 썼는데 자신의 수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맨몸 운동을 실천하여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입니다. 이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참고한 성취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구체 1-6 이제 자신의 신체 조건이나 체력에 맞게 운동 처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실천한다. 그리고 체력 운동을 하며 실천 의지와 인내심을 보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성취 기준을 참고해서 이제 제 맨몸 운동 수업의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에 따라서 평가를 설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이제 자신의 수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맨몸 운동 실천 과정을 이제 이 루브릭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 중심 평가입니다. 맨몸 운동을 통해 이제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켰는가를 보기 위해서 맨몸 운동 챌린지를 계획했고 이제 실제 체력 향상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평가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활동과 수행 과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제 과정 평가를 위해서 운동 수행을 난이도별로 체계화한 수업을 구성했고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영상을 패들렛에 누적 업로드하는 이제 달고나 프로젝트라고 이런 과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 맨몸 운동 실기 평가를 위해서 맨몸 운동 챌린지라는 이제 실기 평가를 설명하고 체험하는 수업을 구성했고 학생들이 도전 과정에서 스스로 전략을 짜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분석하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이에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맨몸 운동 수업이 그 방향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한 겁니다. 이거 임용고시 준비할 때 열심히 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방향에 따라서 맨몸 운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주황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2 개적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신체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입니다. 이제 제 수업은 일상에서 운동 실천과 자기 성찰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신체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을 위한 교수학습입니다. 저는 이제 맨몸 운동을 틈새 시간이나 쉬는 시간, 방과 후 등 교실 밖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단계별로 운동 목표를 제가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제시했고, 학생이 그 중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을 강조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들렛을 통해서 운동 영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자극받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통합적 교수 학습을 강조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운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게 했고, 스스로 성찰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좀 통합적인 방법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색 체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평가의 방향인데요.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평가의 방향. 이제 첫 번째, 신체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종합적 평가입니다. 저는 이제 루브릭을 활용해서 다양한 평가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점진성, 지속성, 자기 피드백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몸 운동을 난이도별로 조절해서 이제 학생들이 난이도 조절이 쉽게 세팅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동작 난이도나 목표를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를 강조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 기록을 꾸준히 영상으로 남기게 되는데, 교사는 처음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맨몸 운동이 단순히 운동 수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육과 교육 과정의 새로운 방향성과 잘 어우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활용한 디지털 도구는 바로 패들렛입니다. 이제 패들렛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크게 별로 할 게 없어요. QR코드나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텍스트는 물론 이제 이미지, 영상까지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기록을 남기거나 서로의 이제 작업물을 공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료 버전에서는 영상 업로드가 제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운동 영상 같은 큰 파일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부에서 패들렛 플래티넘 라이센스를 구매해 주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는 학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인데 500MB까지 업로드가 가능해서 학생들이 운동 영상을 인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단 이제 너무 긴 운동 시간 영상이나 초고화질 영상 이런 거는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운동 시간이 긴 경우는 그냥 빨리 감기로 편집해서 업로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운동을 실천하고 그 과정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감기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저는 현재 5개 학급을 맡고 있고 주제별로 2개씩 패들렛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총 10개의 패들렛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급별, 주제별로 구분해 두면 거꾸로 수업을 할 때도 편하고 학생들의 운동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기에도 좋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기 이제 진짜 유익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은 이제 저희 학교의 수업 환경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타이어와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철봉 3단짜리, 그 다음에 평행봉,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공간을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사진처럼 화려하게 철봉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이제 튼튼마루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밑에는 이제 탄성 고무칩이에요. 이렇게 탄성 고무칩을 깔아서 안정성을 확보했고 여러 기구를 갖춰서 다양한 맨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는 3천만 원, 4천만 원 사이 정도 들었고요. 이제 이 비용은 서울시 교육청의 틈틈 체육 프로젝트 예산과 이제 구청에서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철봉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이 되니까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맨몸 운동을 수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 조금 더 확실히 조금 편하긴 한데 저 때 철봉 3단, 평행봉, 스텝박스, 턱걸이 밴드만 활용해도 충분히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수업 운영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이 수업은 체육 차시를 꼭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틈새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하면 이제 짧고 집중도 있는 수업 구조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네, 전혀 무리 없습니다. 운동, 특히 이제 건강 체력 영역은 많은 선생님께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려고 다음과 같이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이게 체크무늬로 표시해놨는데 먼저 이제 수업의 구조를 약간 롱텀 프로젝트화 했습니다. 이제 기간을 이제 길게 잡고 프로젝트식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건강 체력은 단기간에 이제 향상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 성장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서 꽤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로 잡았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체육 수업 시간으로 확보된 차시는 한 3주 남짓입니다. 즉 이제 전체 기간 중 실제 수업을 하는 시간은 짧고 나머지는 일상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4월에는 이제 초기 단계인데 저 주황색 화살표 구간에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콘텐츠 활용 거꾸로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동기부여 영상, 맨몸 운동 동기부여 영상, 그다음에 단계별 운동 수행 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학생들이 운동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학생들한테 직접 단계별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설명하고 이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확실히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호기심이랑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이제 4월 말부터인데요. 이때는 이제 달고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달고나는 이제 달성하자 고귀한 나의 목표의 줄임말인데 이제 학생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일상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농구나 다른 종목을 이 시기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운동 실천은
패들렛을 통해 중간중간 확인합니다. 저는 이 기간에 턱걸이 밴드나 문틀 철봉을 대여해 주기도 하고 틈새 운동 이벤트도 열어서 학생들이 일상 속 운동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6월에는 맨몸 운동 실기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이 챌린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난이도와 전략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제 모든 학생이 완주를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즉, 저는 이제 수업 차시를 많이 확보하지 않고도 패들렛을 활용하면 이렇게 학생이 자기 주도성과 실제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수업 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운동 영역, 특히 맨몸 운동은 처음부터 흥미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를 활용한 거꾸로 수업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도입 영상으로 동기부여 영상을 활용했는데요. 이 화면 왼쪽에 있는 영상인데요. 고도 비만이었던 한 사람이 720시간에 걸쳐 턱걸이를 성공하는 영상입니다. 간단히 한번 (1월 1일) 턱걸이 1개 도전하기 첫날이다. 매달리기부터 해본다. (1월 2일) 오늘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다. 일어나서 당기고 오주방 턱걸이. 무서운 거 있나? 당겨라. 다쳐도 되니까. 나 어깨에서 소리 난다.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고양아, 넌 과체중인데 잘 당기네. 등 잘 쓰네. 턱걸이 밴드는 이제 뺐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체중 줄이면 2주 안에 맨몸 턱걸이 1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잡아. 배 힘넣고 겁먹지 말라니까. 그냥 세게 당기면 된다. 그거 맞다. 잘했다. 끝. 자, 학생들이 이 영상 보면서 이제 나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확실히 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좀 올라갑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별로 단계가 나뉜 영상 콘텐츠를 이제 제공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만들었던 영상 콘텐츠도 제공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각각 10분 이내 짧은 분량으로 운동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영상을 본 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콘텐츠들도 보겠습니다. 이제 상체 당기기 운동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시해줬어요.
점점 밴드가 이제 얇아집니다. 단계가 갈수록. 이제는 5단계는 맨몸 턱걸이. 이제 가슴까지 올라가는 가슴걸이. 다음 머슬업. 솔직히 이거에 가능한 학생은 거의 없어요. 전교에 한두 명 있긴 한데, 이제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 동기부여하려면 이런 단계도 제시해주면 애들이 참 자극 받습니다. 이제 상체 당기기고 상체 밀기도 이렇게 단계별로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기울여서 푸시업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엔 각도가 크죠. 그 다음에 점차 각도를 낮춥니다. 2단계는 이제 45도 정도.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이 3단계부터 좀 많이 힘들어요. 보통 2단계까지는 가능한 학생들이 많은데 3단계부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평지에서 밀고나무. 푸시업. 이제 디클라인. 이건 이제 한 체중의 70% 정도. 이제 플랫 맨바닥에선 60% 정도인데 여기가 조금 더 부하가 걸립니다. 그 다음 평행봉에서 6단계 딥스. 남학생들은 여기까지도 도전을 많이 합니다. 이제 7단계는 물구나무 푸시업. 지금 이것 때문에 운동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 하고 싶어서 이제 물구나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체 당기기, 상체 밀기 또 이렇게 단계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코어 강화 운동으로 코어 강화 운동도 이렇게 단계별로 학생들한테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니 레이즈, 무릎을 당겨 올려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이고요. 자, 이 기구가 없어도 요가 매트만 깔아놓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단계는 철봉에 매달려서 90도 올렸다 천천히 내리고. 토스투바, 발가락을 이제 봉까지 올리는 동작이죠. 크로스핏에서 많이 하는 동작입니다. 다음 5단계는 이소룡이 즐겨서 했다는 이것도 전교에서 3학년 학생들 중에 2명, 3명 정도 성공을 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체랑 전신이 운동으로 버피 테스트를 단계별로도 이렇게 제시했어요.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팔을 굽히지 않고 점프도 하지 않는 버피. 이제 골반이랑 허벅지까지만 터치하고 살짝 점프하는 버피. 가슴까지 터치하는 버피.
네, 이렇게 상체 당기기, 상체 밀기, 이제 코어 강화, 그다음에 하체 및 전신 버피 테스트,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동 영역을 분류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부터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흥미를 자극하고, 흥미를 자극했나요? 이제 이런 단계별 영상을 보니까, 아, 나는 몇 단계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몸은 몇 단계까지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높은 단계도 있으니까, 와, 저 단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스스로 수준을 인식하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 기반의 운동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이 패들렛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들렛 보이시나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패들렛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패들렛들입니다. 학년별, 반별로, 그 다음에 주제별로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몸 튼튼 패들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학년 이렇게 5개 반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수업하려고 이렇게 영상들을 다 올려놨어요. 학생들이 미리 보고 그 다음 체육 수업에 편하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동기부여 영상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매달리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달리기도 처음에 초기에 측정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자기 수준을 이렇게 댓글로 다 남깁니다. 현재 내가 몇 초까지 매달릴 수 있는지. 이제 이건 상체 당기기예요. 상체 당기기는 내가 무슨 색 밴드 몇 단계까지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수업 장면을 보면 이제 여러 밴드에 매달리면서 학생들이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지 지금 체크해보는 시기예요. 이제 여학생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내가 무슨 색 밴드까지 가능한지. 이게 타임랩스라서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전거, 그동안 남학생들 자전거 타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렇게 오늘 운동 완료 목표를 정해가지고 자신의 수준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본 다음에 댓글로 이렇게 남기게 했어요. 이제 몇 개씩 할 수 있냐. 내가 초록색 밴드, 이제 제일 두꺼운 게 파란색 밴드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파란색 밴드 5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밴드가 좀 많았고, 예, 잘하는 여학생들은 초록색 밴드까지 가능하고, 이제 맨몸으로 가능한 남학생들도 한 2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 밀기 운동을 했어요. 상체 밀기, 푸시업. 그래서 여기도 상체 밀기 수업을 하고 컨텐츠를 보고 내가 몇 단계까지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보는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계를 남겼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 수업도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버피로 대체했습니다. 네, 버피 테스트가 더 유산소도 되고 좋은 것 같아서 스쿼트는 좀 단조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버피 테스트를 좀 했어요. 네, 자기가 안 쉬고 버피 테스트를 몇 개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서 다 이렇게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강화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히 수업 장면을 보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여기 화이트보드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한 번씩 동작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내가 몇 단계까지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내가 몇 단계, 코어 운동은 내가 몇 단계에 몇 개까지 가능한지 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이 패들렛에서는 전반적인 운동 단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운동 방법, 그 다음에 자기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패들렛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교사 본인이 맨몸 운동을 잘해야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부터 맨몸 운동을 엄청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 이제 맨몸 운동 수업을 시도했을 땐 머슬업은커녕 이제 턱걸이 10개 정도밖에 못하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10개도 뭐 낮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학생들과 함께 도전하면서 저도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간 케이스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운동 시범을 잘 보이냐가 아니라 좋은 콘텐츠나 수업 설계 이런 것만 잘 준비한다면 그냥 교사는 설명하고 동기를 유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역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목표를 공유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쉬는 시간에 스스로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그 모습 보면서 선생님도 이제 같이 도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하면 학생들도 자극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변화를 만드는 건 교사의 운동 수준이 아니라 교사의 진정성이다. 시작점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달고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달성하자 고귀한 나의 목표라는 의미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성취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목표 설정입니다. 각 학생은 자신만의 2개월치 운동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2개월 뒤에 푸시업 30개를 성공할 거야. 나는 2개월 뒤에 현재는 가장 두꺼운 파란색 밴드로 10개 정도 하지만 2개월 뒤에는 보라색 밴드로 턱걸이 5개 성공할 거야. 혹은 나는 행잉 레이그 레이즈 10개를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학생 개개인이 자기 수준에 맞게 목표를 정해서 자신의 섹션에 적어놓는 방식으로 이제 패들렛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진행 과정을 기록하는 단계예요. 패들렛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누적 기록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인증하면 가장 좋지만 사실 운동하는데 항상 카메라 세팅하고 이런 일이 번거롭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될 때는 텍스트나 이제 사진으로라도 인증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텍스트로 인증할 때는 운동 종류와 운동 횟수, 그다음에 몇 세트 진행했는지를 기록하게 했어요. 단 이제 2달 동안 최소한의 영상 인증 횟수는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유와 피드백 단계입니다. 기록된 내용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거나 격려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올린 인증에 이제 스스로
자신의 운동을 성찰하는 글도 적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과 확인 단계입니다. 2개월 후에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달성하고도 넘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운동을 이제 잘하는 학생보다 성장하는 학생을 응원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여정에서 선생님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줍니다. 저도 이제 패들렛에 2개월치 목표를 공유했어요. 저는 이제 2개월 뒤에 턱걸이 35개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목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35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도구 대여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강도의 이제 턱걸이 밴드와 문틀 철봉을 구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밴드를 선택해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연습을 이어갈 수 있고 운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틀 철봉은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 밴드는 진짜 많이 빌려갔어요. 이제 두 번째는 오운환 이벤트입니다. 이제 저희가 틈새 시간에 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진행됐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매일 달라지는 운동 미션을 완료 후에 스탬프, 쿠폰을 받고요. 이 쿠폰을 모아오면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단백질바 혹은 음료수, 이온 음료 이렇게 교환하게 하고 있고요. 이 이벤트 때문에 그런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이제 튼튼마루가 운동하는 학생들로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열심히 우수하게 참여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학기 말에 운동용품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점심시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싫어했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주고요. 왜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지? 싫어했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이제 학생애들이 도와줘요. 학생애들이 이렇게 이제 쿠폰 쿠폰을 인증 한번 하세요. 쿠폰 인증해봐, 둘 다.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영상이 조금 깨졌네요. 이제 이런 장치들이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이 학생들에게 운동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줬고요. 이제 지속적인 실천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달고나 프로젝트 이제 패들렛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고나, 이게 이제 달고나 프로젝트들인데요. 이제 패들렛에 이렇게 섹션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기 섹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 섹션입니다. 저의 목표 턱걸이 35개. 그 다음에 출석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각자의 섹션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5번부터 쭉.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 섹션에다 이제 자기 운동 영상을 인증하거나 운동 텍스트나 사진을 인증하는데, 여기 가로에 자기 목표를 다 적었어요. 저는 턱걸이 35개. 경민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맨몸 턱걸이 10개. 네, 운동을 좀 잘하네요. 이제 세중이 같은 경우는 검정색 밴드 10개를 목표로 했고요. 자, 이렇게 버피 테스트를 한 번에 50개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고, 다 달라요. 이제 뭐 이렇게 턱걸이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좀 많고, 딥스, 밀기, 상체 밀기 운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피, 다양하게 보이죠? 이렇게 자신만의 목표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맨몸 턱걸이 15개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반 같은 경우도 뭐 태민이는 지금 인증을 하나도 안 했네요. 예. 네, 학교 생활에 좀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운환 하고, 여기서 내가 뭘 했는지, 중량 40kg 턱걸이 몇 개, 뭐 턱걸이 10개씩 7세트, 뭐 턱걸이 10개, 15개, 20개, 피라미드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선생님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 딱 한눈에 보여요. 누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이게 인증이 많을수록 꾸준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진짜 많이 한 학생들은 내려가도, 계속 내려가도, 여기 이 두 학생들도 되게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학생들이 인증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집에서 문틀철봉으로 턱걸이 5개씩 3세트 하는 영상 이렇게 인증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빨리 감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들 발이 다쳤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성찰적으로 글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댓글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성찰, 이 친구는 네, 턱걸이를 잘하기 위해 푸시업도 꾸준히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제가 남긴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고. 맨몸 운동으로 조금씩 많이 하는 것보다 밴드를 끼고 횟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세트 구성을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제 수아 같은 경우는 버피 테스트, 버피 테스트 30개를 연속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하체도 탄탄해야 되고. 이거 어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런 장소에서도 너무 빨리 감기를 했는데요. 네, 점핑 잭도 이렇게 하고, 턱걸이도 하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꼭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스장 같은 데서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산스장이나 이렇게 도장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는 도장에서도 인증을 하고. 이제 항상 영상 인증을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텍스트로라도 인증을 하라고 했어요. 효령이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만 인증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평가할 때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4회 이상 영상 인증을 하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 패들렛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가장 자기가 수행하고 싶은 운동을 스스로 정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이 완료한 운동 종류, 횟수, 세트 구성은 항상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찰적인 댓글을 달아놓으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로 달고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루브릭 평가입니다. 요즘은 이제 챗GPT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줘요. 제가 이제 어떤 평가를 할 건지,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루브릭의 평가 요소는 몇 가지 있지, 그 다음에 몇 개의 척도로 할 건지 이렇게 제시만 해주면 루브릭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처음에 만들어준 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수정해서 제가 썼는데요. 제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타당하고 신뢰도 있는 측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맥락에만 살짝만 손보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해주냐면요, 이제 학생 안내용 인쇄 템플릿 그냥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걸로 인쇄 템플릿 만들어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만들어줘. 학생들한테 그걸 보여줘서 평가 기준을 좀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사용 엑셀 채점표까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시간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루브릭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그 달고나 프로젝트를 이 루브릭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4가지 평가 요소로 평가합니다. 지속성, 성실성, 점진성, 자기 성찰 기록입니다. 각 항목은 이제 매우 우수, 보통, 미흡 4단계 척도로 나뉘고 최고 20점에서 최소 8점까지 점수를 줍니다. 지속성은 말 그대로 이제 과제 기간 내내 꾸준히 운동하고 인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마감 직전에 몰아서 올리는 학생들을 변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성실성은 운동 영상을 얼마나 진지하고 성의 있게 찍었는지를 봅니다. 자세가 성의 없어 보인다거나 이제 인증을 위한 인증인 경우에는 이제 감점이 되는 거죠. 이제 점진성은 시간이 갈수록 운동 실력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고 있는지 이제 평가합니다. 실력보다 성장의 방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 기록은 자기 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댓글을 활용해 스스로 피드백을 했는지를 평가할 겁니다. 이렇게 루브릭 평가를 활용하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 나름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기준이 명확하니까 납득시키기가 좋습니다. 이제 학기 말에는 이렇게 이제 맨몸 운동 실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학생들이 맨몸 운동의 그 전반적인 체력 능력이 향상됐는지 맨몸 운동을 통해 확인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몸 운동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데,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라는 맨몸 운동 대회가 예전에 열렸었어요. 한 5년 동안 열렸었는데, 이게 이제 턱걸이, 푸시업, 투스트바, 버피 테스트, 장애물 달리기를 혼합한 전신 복합 운동 경기입니다. 이제 이를 벤치마킹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챌린지를 실기 평가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 챌린지는 실력별로 변별은 주면서도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난이도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모든 학생이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작점이 어디든 계속해서 도전과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죠. 한번 이 수행평가는 어떻게, 아직은 시행 안 했거든요. 이제 2주 뒤에 이 맨몸 운동 챌린지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실시하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체 당기기, 그 다음에 코어 강화 하고 이제는 이제 상체 밀기를 하러 갑니다. 자, 5회는 난이도가 적어질 때 5회고 되게 난이도가 쉬워지면 개수가 조금씩 늘어난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난이도, 쉬운 난이도도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완주는 할 수 있어요. 힘들어 보이나요? 네, 저도 조금 숨이 조금 찼던 것 같긴 해요. 이제 남학생은 1분 30초 이내, 제가 딱 아까 1분 30초 나왔거든요. 남학생은 1분 30초 이내, 여학생은 2분 이내가 만점 기준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평균 3분의 1 정도가 만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난이도를 선택하고 할 수 있고, 나름 이제 자기가 잘하는 운동과 못하는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전략을 다 짜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완주할 수 있으니까 계속 성장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맨몸 운동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성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변화는 이런 4단계 성장 사이클로 나타날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흥미에서 시작됩니다. 동기부여 운동 영상을 보고 단계별 난이도 영상을 보고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시점이죠. 이제 두 번째는 도전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인식하고 목표를 정하면서 도전 의식을 이제 고취하는 단계죠. 이제 그동안 피드백으로만 봤던 운동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이제는 내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속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패들렛을 인증하고 기록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제 운동이 과제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단계이죠.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취 단계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체력 향상 이상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계속 해보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 경험이 다음 도전의 기반이 되는 이제 선순환이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호기심, 도전, 지속, 성취 이 과정을 돌면 자연스럽게 점점 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 즉 이제 건강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굳은 살을 자랑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졌고요. 틈새 시간에 이제 틈마루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가르치는 여학생이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검정색 밴드로 턱걸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 대단하구나 했더니 저 작년에 체육이 제일 싫고 수학이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는 체육이 제일 좋아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물었더니 운동하면서 제가 더 세지고 막 이렇게 강해지는 걸 느끼니까 재밌대요. 이제 턱걸이 하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래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매우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느끼는 거를 학생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운동을 시켰다가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맨몸 운동 관련 수업 제 다음 플랜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성장과정 UCC 만들기 수업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성장과정 UCC 만들기 수업을 해보고 싶은데 학생 개개인이 이제 디벗도 있고 패들렛에 이제 축적한 기록도 있고 또 요즘에는 폰으로 AI 기능으로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있는 캡컷이나 파워 디렉터처럼 좀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도 함양하고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석사 파견 중에 지도 교수님이 했던 질문입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교사가 언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학교에 처음 개학하고 근무하면서부터? 혹은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혹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통 사회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사는 어느 시점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가는 중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맨몸 운동 수업을 어떻게 흥미롭게 할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더 나은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근육이 붙었고 건강해졌고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흥미를 붙이게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이제 조금씩 쌓였고요. 그래서 꼭 맨몸 운동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되어가는 이제 여러분 여정에 있어서 이번 강의가 작은 인사이트를 주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